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만원 박사와 자유한국당 간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놓고 벌어진 갈등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번 한 주 지만원 박사의 이름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만원 박사와 관련한 뉴스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지만원 박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수식어는 극우였습니다. 그 밖에 언론은 대한민국 엄마부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박사모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걸기 운동본부, 대한애국당이 주축인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그리고 일간베스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기사를 쓸 때 어김없이 언론은 극우라는 수식어를 가져다 붙이고는 합니다. 또한 우파 성향의 유튜브 매체를 가리킬 때도 어김없이 극우라는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이 방송에서 극우라는 명칭에 대한 설명을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극우 또는 급진 우파는 극단적으로 우익적인 개인단체, 당파 세력을 가리키는데, 보통 국가주의, 국수주의, 권위주의, 다문화 반대, 반평등, 순혈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 극단 민족주의, 혼합 형태로 나타나고 네오나치 또는 파시즘이 대표적인 극우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극우라는 명칭이 철저하게 한국의 좌파 세력이 우파의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도구적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좌파 성향의 매체들이 극우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 최근 한 좌파 성향 매체가 특정인에 대해 극우라는 말을 잘못 사용했다가 극우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 공익제보자로 나선 이들을 보호하는 범국민 연대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는 이날 기사에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소속된 변호사들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불복 운동을 주도하거나 반문재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라며 극우 성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의 말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거나 문재인에 대해 반대하면 극우인 것입니다. 이에 도 변호사는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가 자신을 포함해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 일부를 극우 성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지난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즉각 사과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도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주체 사상파와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극우라고 불려야 마땅할 오마이뉴스가 현직 변호사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극우는 주로 나치즘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종족 우월주의와 반인도적 폭력성, 영도자 중심의 인치로 대표되는데, 제 발언과 행동 어디에 종족 우월주의와 반인도적 폭력성, 영도자 중심의 인치를 옹호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라며 오마이뉴스와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주체 사상파야말로 김일성 민족으로 변형된 우리 민족 지상주의,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반인도적 폭력의 옹호,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분명히 보여주는 수령 절대주의를 핵심으로 하기에 오히려 자신들이 극우라 불려 마땅할 텐데 대체 누구를 극우라 부르는 것인지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태우 변호사의 이의 제기가 있고 난 다음 오마이뉴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7일 오후 6시 40분 오마이뉴스는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을 극우 성향이라고 표현한 유성애 기자의 기사를 수정하면서 극우 성향이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어제였던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마이뉴스가 저에 대한 극우 표현을 삭제했다면서 거짓 선동을 걸러내지 못하면 언론의 자유로 부흥했던 사회는 언론의 자유 속에 익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자유민주주의 지향 세력에 대해 나치즘을 연상시키는 극우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거짓말의 감옥 속에 자유진영을 감금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자유사회의 핵심은 말의 자유인데 가장 오염되기 쉽고 깨지기 쉬운 것도 말의 자유가 아닐까 싶다라며, 자유사회의 바탕인 건전한 공론장은 이런 거짓 책략에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때만 지키고 꽃 피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극우라는 단어에 대한 학술적 성찰 없이 일부 언론은 지네가 기사를 쓰고 싶은데 아무데나 극우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였습니다. 몇 달 전 정부와 여당발 가짜뉴스와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 언론들은 유튜브 내 우파 매체들을 가리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라고 명명했고, 우파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나 출연진들을 가리켜 극우 인사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아무도 반박 행동에 나서지 않는 사이 좌파들이 씌우려하는 극우 프레임은 일정 부분 성공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사건은 그동안 국내 일부 좌파 세력이 자유우파 또는 우파 성향 인사들을 향해 걸핏하면 습관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극우라는 표현을 남발하던 풍토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재발을 막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지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수많은 변절자들과 배신자들을 지켜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탄핵이 준 가장 큰 선물은 피하 식별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태우 변호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곳곳에서 자유우파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진영에서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인사 중 한 분인데, 열악한 환경이지만 굴하지 않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계신 도태우 변호사께 데일리베스트 구독자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